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기사 내용은 미국 주식시장이 직면한 위험과 노동시장의 변화와 중국 제조업과 부동산 시장의 현황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 주식시장이 직면한 위험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이 윌터머스 기자가 작성한 이 기사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지난 반세기 동안 가장 좋은 상반기를 보낸 이후 주식시장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실업률의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초 투자자들은 메가캡 주식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애플, 아마존, 구글, 엔비디아와 같은 대형 기업들의 주식이 특히 인기를 끌었죠.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패드가 금리를 인하하기를 기다리며 이러한 기업들이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슈왑의 수석 투자 전략가 케빈 고든은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하면 이를 다시 낮추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5월 실업률은 4%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이유가 경제를 부드럽게 착륙시키기보다는 침체된 경제를 돕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점도 걱정거리입니다. BNKRAT의 수석 경제분석가인 마크 햄릭은 올해 상반기 월 평균 25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지만 앞으로의 고용 상황은 약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50년 만에 가장 좋은 선거년도 상반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연준 내부에서는 노동시장의 회복성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구직자 1인당 고용 공고 비율이 2022년 최고치인 2개에서 1.2로 떨어진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번스타인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의 수석 투자 전략가 루즈벨트 보우먼은 실업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제와 주식시장 모두에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윌밍턴 트러스트의 수석 경제학자 루크 틸리는 우리는 가치평가에 매우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틸리는 경제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냉각으로 인해 주식시장의 랠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몇 차례의 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2006년 금리가 정점에 도달한 후 경제가 흔들리는데 약 18개월이 걸렸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현재와 2007과 2008년 경기 침체 사이에 유사점이 많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 주기 이후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월스트리트는 올해와 내년에 주식시장이 두 자릿수 수익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약한 경제 데이터, 소비자 연체 증가, 연준의 정책 금리가 약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12 내지 18개월 동안의 가벼운 경기 침체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포지셔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신중하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상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중국 제조업과 부동산 시장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한국 시청자 여러분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제조업 부문은 2개월 연속 위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부문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직면한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6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9.5로 변함없이 유지되었습니다. PMI 수치가 50보다 낮으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국 경제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냅니다. 생산하위 지수는 5월에 50.8에서 6월에 50.6으로 감소했습니다. 총 신규 주문 하위 지수는 49.6에서 49.5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수출 주문은 48.3으로 안정되었습니다. 서비스와 건설 활동을 포함하는 비제조업 PMI는 5월 51.1에서 6월 50.5로 하락했습니다. 서비스 활동 하위 지수는 50.5에서 50.2로 하락했습니다. 건설 활동 하위 지수는 54.4에서 52.3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 통계국의 자오칭어 수석 통계학자는 자본시장 서비스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기업 활동의 약화가 서비스 활동 침체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중국 남부 지역의 폭우가 건설 활동을 방해하면서 6월 건설 활동이 둔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부문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자들이 지방 정부에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도록 촉구하고 모기지 금리를 인하하며 주택 구매자에 대한 계약금을 낮추는 등 다양한 지원 조치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의 침체는 중국 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방 정부들이 전기 자동차와 같은 중국산 제품에
무역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새로운 압박을 가하면서 중국의 경제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과 부동산 시장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투자자와 경제 관찰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